자, 이번에는 특수문자와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체계가 영문 체계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나 또는 Alt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한글과 영문을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Alt키나 한영 버튼 눌러서 먼저 한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말의 자음을 이용하죠. 기역이나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이렇게 우리말의 자음을 하나를 눌러주시고 나서 엔터키나 스페이스, 다른 버튼을 전혀 누르지 않으신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에 있는 한자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 하단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음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들이 보여집니다. 자, 원하는 특수 문자 클릭하시면 바로 입력되겠죠. 자, 이렇게 특수 문자는 우리말의 자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마다 다른 값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음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특수 문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몇 번 사용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뭐가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한번 기억해 두시게 되면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한 번만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한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도 글자의 입력 체계를 한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이 나오는 상태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단어 전체를 선택해서 변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통 글자를 입력하기 위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 단어 전체를 드래그해서 한자로 변환하실 수가 있죠. 자,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그렇게는 사용을 못 하시고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한 번에 입력하고 드래그 하시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특수문자를 입력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변환하고자 하는 글자를 우리말로 먼저 입력해 주시고 나서 바로 키보드에 있는 한자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아래쪽에 같은 음의 한자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원하는 한자 하나 선택하시면 바로 입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지원해주는 글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글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굴림체나 궁서체, 도둠체, 바탕체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이 되겠죠. 나는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그래서 특수하게 예쁜 글자가 필요하다 이러실 경우에는 한자 전용 폰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폰트를 설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예쁜 한글 폰트가 있다고 해도 한자를 지원하지 않으면 다 글자가 깨져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입력하실 때는 기본 서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번에는 패스상위 문자와 영역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스상위 문자나 영역 문자는 따로 도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펜도구로 만들어 놓은 패스나 또는 모양 도구로 특수한 모양을 만들어서 문자 도구와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값입니다. 자, 우선 패스상위 문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스 위에 글자를 쓰는 거죠. 자,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글자의 값을 왜곡시키는 텍스트 뒤틀기라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요. 자, 그 값은 글자의 왜곡을 줍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패스상위 문자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패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패스를 따라서 글자가 흐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반원을 그려 놓으셨다면 글자가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물결 무늬를 만드셨다면 글자가 물결을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잘만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페이지를 아주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패스상위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펜도구로 만들어 놓은 패스이거나 모양 도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모양 도구에서 우리가 모양과 패스를 사용할 수 있었죠. 자, 둘 다 어느 값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패스를 만들 때 그 패스가 닫혀져도 관계없고요. 열려진 패스여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권장해 드리는 값은 열린 패스입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포토샵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놓고 문자 도구 선택하셔서 이 패스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글자가 이 부분을 길로 인식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역 문자인데요. 자, 이 영역이라는 말은 결국 글상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글자의 테두리, 그러니까 글상자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글상자를 만드시거나 또는 그냥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하신다고 하더라도
사각형 형태의 글상자가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글상자를 대체할 다른 영역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트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영역 안에 글자를 입력하고 싶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하트를 먼저 그려주시고 나서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 하트 영역 안쪽을 클릭해 주셔야 그 영역 안에만 글자가 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글상자 대신 그 하트를 영역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영역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열려진 패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열려져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영역으로 인식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닫혀진 객체를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요. 자, 하트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문자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패스 상위 문자로 인식하게 되고 문자 도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영역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클릭하시게 되면 그때는 영역 문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포토샵으로 가서 직접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원하는 부분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 잡아줬고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다 눌러서 글자 크기 키울게요. 자, 그러면 글자 크기가 이렇게 10포인트씩 늘어나니까 금방 큼지막한 글자로 바뀌었죠. 자, 우선 특수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 글자를 쓰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영문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입력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특수 문자에서 저는 미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키를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글자 입력하시고 아무 키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한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죠. 자, 저는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저는 하트로 한번 바꿔주고 싶어요. 하트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바로 미음 대신 한자가 들어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니은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역시 한자 키 바로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전체를 보면서 이번에는 가로로 한번 변경해 줄까요? 자, 이렇게 우리말 자음에는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이응 한번 사용해 볼게요. 대부분 이응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문자들이 들어있죠? 자, 저는 숫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자가, 동그라미가 쳐진 이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는 한자를 좀 입력해 볼게요. 자, 우선 저는 레이어 한번 클릭해서 글자 적용해 줬고요. 다시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해 줬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생겨났죠? 자, 이제 저는 한자 쓸 거니까 자, 우리말로 제가 자연이라고 입력해 볼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쓰고는 변환을 못한다 그랬죠? 자, 저는 자자만 써주고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한자 버튼 누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한자들이 한눈에 보여지죠? 자, 클릭하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제가 지금 현재 선택된 글꼴의 휴먼 둥근 헤드라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여진다는 건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글꼴 변경할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인 글꼴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자, 저는 궁서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다시 자자를 썼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 작업도 하지 마시고 바로 한자 버튼 눌러서 스스로 자자로 변경해 주게 되면 한자로 바뀌었죠. 자,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 폰트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연자 써볼게요. 자, 연자 써주고 바로 한자 키 눌러서 자, 제가 그러할 연자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바로 한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어도비군 제품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 두시면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한자 입력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글자를 제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제가 레이어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자, 그럼 이제 글자는 모두 다 써졌고 적용된 상태가 되죠. 자, 이번에는 마스크로 만들어진 글자를 좀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저는 이 글자들 모두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도 다 삭제를 시켜줬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문자 도구를 지그시 눌러서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부터 적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자 사이즈가 14포인트로 설정되어져 있으니까 저는 6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갑자기 화면이 붉은색으로 보여지죠? 자, 이 값은 실제로 색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영역과 선택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바꿔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마스크 문자 도구는 처음에 글자를 입력할 때는 글자처럼 써지지만 글자를 모두 다 입력하고 나면 선택 영역으로만 남게 된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드는 값만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영문으로 포토샵이라고 조금 전처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흰색으로 글자가 들어오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검정색으로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 글자는 흰색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택 영역이 이렇게 흰색으로 잡힌다고 보여만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글자를 다 완성하지 않았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포토까지만 쓰겠다 그러면 글자도 이렇게 삭제하실 수 있고요. 글자를 드래그해서 글자의 사이즈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00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보통 글자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글꼴도 한번 바꿔볼게요. 영문 글꼴을 선택해 줄 거예요. 자, 이번 약간 길쭉한 글꼴을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럼 글꼴도 지금 바뀌었죠? 자, 제가 조금 더 잘 보이는 큰 글꼴로 변경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글꼴도 바뀌고 우리가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 문자 도구를 쓸 때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게 바로 왜곡 값이겠죠? 자, 이런 값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글자를 지금 썼어요. 제가 나머지 글자 서식들도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자, 이제 저는 글자 다 썼으니까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붉은색 화면은 사라지고 글자 모양으로 선택 영역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도 하나 당연히 생기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자, 저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선택 영역은 어떤 레이어에서 잡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지금 레이어 1번이 선택된 상태고 저는 전경색을 변경을 할게요. 자, 제가 푸른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이니까 우리는 Alt, Delete 눌러주게 되면 색상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라디언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제가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해줬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와서 드래그 해주게 되면 이 영역에만 그라디언트가 채색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영역일 경우에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지만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전 선택 풀을 거예요. 자, 컨트롤 D 눌러줬고 저는 이번에 일반 글자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글자를 쓰고 나서 이 글자를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눌러주고 이렇게 클릭하려고 하면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글자에 그라디언트를 주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문자 도구로 글자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이 레이어를 일반적인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 글자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글자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제가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안티얼리어스, 정렬, 크기, 글꼴까지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방금 왜곡 값도 확인했죠? 자, 이렇게 텍스트 뒤틀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 레이어로 바꾼다는 건 글자 모양을 한 그림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선택 영역을 만들고 색상을 채워준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자, 저는 글자 레이어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자 레스터화라는 값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작업하는 포토샵이 비트맵 방식 레스터 이미지로 작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은 글자가 레스터화가 된다는 건 그림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해줬어요. 자, 이제 저는 이 글자를 다시는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제가 클릭하면 새로운 글자 레이어가 생기기는 하지만 글자를 아예 수정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그림으로 바꿔주는 불편한 과정을 겪느니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글자 모양의 선택 영역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겠죠. 자, 제가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래쪽에 있는 버터플라이 15라는 이미지 선택해서 화면에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레이어 스타일까지 함께 적용한다면 더 근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냥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로 이 부분에 글자만 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저는 버터플라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아직은 글자죠. 여러분들이 글꼴도 변경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 값을 주실 수 있지만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자, 제가 사각형 선택 도구 누르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선택 영역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죠. 자, 저는 한 이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영역을 하나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에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단축키로 알려드린 적이 있는 값인데 자, 컨트롤 키와 J 눌러주게 되면 제가 선택한 영역만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됩니다.
자, 제가 배경 레이어에 눈을 감겨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 복사됐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저는 다시 배경 켜줄게요. 자, 우리는 아직 스타일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볼 거냐면, 자, 이동 도구 눌러줬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글자가 선택이 됐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약간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이용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씩 글자들을 밀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자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아예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글자들이 들어왔고요. 자, 저는 우리가 배운 값 중에서 이 글자를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트롤 키와 썸네일 창 눌러서 모두 다 선택해주고 편집 부분에 와서 획을 사용해 볼게요. 자, 저는 바깥쪽으로만 획을 줄 거고 색상은 흰색으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불투명도가 지금 50이니까 제가 100으로 바꿔서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선택 영역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부분에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값으로 글자를 입력해서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세로 방향으로 한번 마스크 도구 입력해 볼까요? 자, 역시 클릭해주고 여러분들이 글자를 써주게 되면 세로 방향으로 글자가 써지고 글자를 다 쓰고 확인 눌러주는 순간 선택 영역으로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을 해제시켜 줬어요. 자, 제가 다시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세 종이로 들어와서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레이어를 다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일반 글자 도구로 변경을 해줬고요. 패스상위 문자와 영역 문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상위 문자나 영역 문자는 패스나 또는 모양 도구로 그린 그림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저는 패스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곡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곡선, 이렇게 물결 무늬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글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 도구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마우스 커서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글자 색상부터 좀 변경을 할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만들어주고 확인 눌러줬고요. 자, 지금 현재 마우스 커서 여러분 잘 확인해 두세요. 자, 이제 곧 마우스의 커서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패스 부분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게 되면 갑자기 물결 모양이 보여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랬더니 글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이 껌뻑껌뻑하고 보여지죠? 자, 저는 포토샵이라고 적어볼 건데, 자, 글자가 크니까 제가 포토까지만 적을게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실 때, 자, 이렇게 패스의 길이가 짧은데 글자가 크면 확인이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드래그해서 글자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자, 제가 50포인트로 바꿔줬고요. 컨트롤 C 눌러서 이 뒤쪽에 똑같은 글자를 하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를 따라서 지금 글자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 글자의 위치가 조금 더 앞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또는 조금 더 뒤쪽으로 밀었으면 좋겠다. 자, 이러실 경우도 있겠죠? 자, 저는 확대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주고 우리가 이 값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글자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글자를 쓸 것이 아니라 이 글자의 시작 위치를 조금 바꿔줄 거죠. 패스 선택 도구 눌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패스가 보여지는 상태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마우스 커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여진 이 마우스 커서에는 글자 모양이 붙어 있고 화살표가 하나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앞쪽으로 조금 당겨 보게 되면 글자들이 따라서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확인되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뒤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이 뒤쪽 부분에도 지금 동그라미가 보여지는데 마우스 커서가 아까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방향 자체가 다르게 화살표가 붙었습니다. 자, 이동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화살표가 우측 방향에 있지만 뒤쪽에 가져다 놓으면 좌측 부분에 붙죠. 자, 우리가 패스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게 되면 이 글자가 써질 영역이 설정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글자가 써지는 끝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이 글자가 써질 첫 번째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글자가 써질 이 마지막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계속 앞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글자가 써질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글자들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패스가 이렇게 길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선분을 너무 앞쪽으로 가져다 놓으시게 되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뒤쪽으로 밀어줄 거고요.
제가 다시 앞쪽 부분에 와서 클릭하고 밀어주게 되면 글자들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당기면 앞쪽으로 오겠죠?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이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글자를 만들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패스의 위쪽 부분이 아니라 아래쪽 부분에 놓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먼저 마우스 커서를 이런 형태로 바꿔 놓으시고요. 꼭 글자 부분에 오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커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클릭하고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레이어 눈 감겨주고요. 화면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패스는 우리가 패스 패널에서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업 패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모양 도구를 선택할 건데요. 자, 저는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타원 형태로 패스가 그려지겠죠. 자, 꼭 패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양으로 놓으셔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자, 우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남기 때문에 저는 패스로만 만들어 줄게요. 자,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을 만들어 줬고요. 다시 문자 도구 선택해서 마우스에서 물결 무늬가 뜨면 이제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글자를 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숫자를 좀 써줄게요.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패스 선택 도구로 이 개체를 선택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닫혀진 개체도 패스로 삼을 수는 있는데요. 자, 제가 가능하면 열린 패스를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시작되는 위치 그리고 끝 위치가 양쪽 끝에 붙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닫혀진 도형에서는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거의 일치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화살표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작점 위치와 끝 위치가 아주 붙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클릭하실 경우에는 글자들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되는 위치와 끝 위치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저는 끝 위치를 다시 뒤쪽으로 좀 밀어볼게요. 그럼 이제 글자들이 잘 보여지게 되고요. 다시 화살표가 오른쪽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글자를 밀어서 방향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또 클릭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시작 위치죠. 자, 클릭하고 밀어 주시게 되면 글자 위치도 역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화면을 조금 작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눈 켜주고요. 글자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글자도 보여지고 패스도 보여지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이 글자들을 다시 앞쪽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패스 선택 도구로 바꿔주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글자 위치 바뀌었죠. 자,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까 나는 이 패스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직접 선택 도구로 이 패스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패스의 형태가 보여지고요. 우리는 이 패스의 모양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패스를 수정해 준다는 건 결국은 글자들의 위치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마우스의 커서가 직접 선택 도구일 때만 패스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패스는 손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패스를 만들어서 글자를 이렇게 변형을 줄 수 있는데, 자, 그럼 가끔 질문하시는 것이 우리가 글자를 선택해서 사용했었던 텍스트 뒤틀기하고 비슷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자, 텍스트 뒤틀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글자가 왜곡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패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패스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위쪽과 아래쪽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레이어 눈 둘 다 감겨주고요. 자, 패스도 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영역 문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저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이동을 해서 형태를 좀 바꿔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전구 모양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막힌 전구죠? 자, 역시 패스로 Shift 키 눌러서 제가 이렇게 전구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곽 부분에 가져다 놔서 물결 무늬가 뜨게 되면 당연히 길로 인식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영역 안쪽에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붙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만들어진 영역을 글상자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클릭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 영역만 지금 글상자로 들어왔는데
자, 글자가 너무 크죠? 자, 저는 우선 글자의 사이즈를 조금 작게 줄여줄게요. 글자 사이즈가 너무 크면 이 영역 안에 채워지는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글자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 거고요. 저는 이 글자 내용 드래그해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눌러주고 이 부분에 컨트롤 V로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붙여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글자들이 이 안에 꽉 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저는 패스도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 안에 글자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역 문자인데, 자, 영역 문자는 말 그대로 영역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열려진 패스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닫혀진 패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글자도 썼지만 패스의 모양도 남기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똑같이 사용자 정의 도구로 들어오셔서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모양으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전구를 이렇게 하나 드래그해서 만들어 볼까요? 자, 조금 더 큰 게 보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색상도 좀 수정을 할게요. 자, 밝은 색으로 바꿔줘야 위쪽에 있는 푸른색과 겹치지 않을 거고요. 자, 위치도 조금 조절해 볼게요. 제가 방향키로 조금씩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글자도 보여지고 이미지도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패스와 모양 도구로 글자가 만들어질 경로와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